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주택시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DSPR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규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다뤄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수요와 가격에서의 12가지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택에 대한 실수요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젊은 세대의 이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국의 주거 면적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현재 주택 가격을 조금 부양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건설 투자 성장세 유지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세수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늘리려고 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웰스 이펙트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주택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웰스 이펙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주택 거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가 상승 모멘텀이 최근에 3개월 정도 이제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7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 환경이 조금 개선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임차 가구의 주택 가격 전망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자가를 보유한 사람들의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오히려 임차 가구의 주택 가격 전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 이것은 바로 임차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택 매매 니즈가 발생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차트를 소개해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서울에서 지금 거주 형태별 분포를 좀 측정해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서울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42% 정도. 상당히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립과 다세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거 형태의 이제 그 변화를 위한 이제 수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요. 사람들은 좀 더 넓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실태 조사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이전 주택 규모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그리고 이후에 원하는 주택 규모의 추이를 봤더니 세대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봤을 때 좀 젊은 세대의 이주에 대한 수요, 좀 더 넓은 집을 원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거주 수요에서의 이제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모형이 맨큐 웨일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주택 수요량을 추정해 본 결과 연도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공급될 예정인 그런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 그러니까 뭐 2022년까지 한 9만 호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주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재미있는 차트 하나가 있는데요. OECD에서 조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조사인데요. 주요 국가들을 비교한 그런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한국의 1인당 방 사용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방 사용 개수가 한 개입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 보시면은 꽤 많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1.9개만큼이나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주택을 원하는 그런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된 국가가 40개 국가인데요. 이 40개 국가 중에서 지금 현재 한국은 3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집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넓은 집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이 보시는 지표 중에 하나가 P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걸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선보다 PIR이 지금 현재 더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심리 지수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 가구의 주택 가격 전망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간을 보시면은 자, 자가 가구의 주택 가격 전망 지수와 임차 가구의 주택 가격 전망 지수의 격차를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게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임차 가구가 훨씬 더 이제 주택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임차 가구가 자가 보유의 니즈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여건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요. 통상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한 25bp 정도 더 높은 수준에서 이제 그 코픽스 금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런 코픽스 금리도 따라서 내려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에 더해서 정부 정책금융에 대한 이자율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이제 05년부터 조사했을 때 지금 현재 2.6%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대출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조달 측면에서 굉장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개선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주택 거래량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가격이 소폭이나마 올라가게 된다면 변화할 수 있는 경제 지표에서의 추이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잡아서 거래량이 올라가고 소폭이나마 올라가고 가격도 소폭이나마 올라간다면 2018년도에 건설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4.26%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 거래량과 가격이 높아지면서 플러스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내구재 소비입니다. 내구재 소비 역시 2018년도에 꽤 괜찮았지만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전반적으로 한국 주택시장에 대해서 수요는 굉장히 유지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그 거래량이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환경들도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